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수능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2015년 8월 19일 기준으로 기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비전 웍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한 2주 정도 옆으로 좀 힘을 한 다음에 25% 이상 강시세가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죠. 장대한봉 나오면 뭐다? 정리하셔라. 그래서 수익 실현 하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원래대로라면 냉정하게 차트 베이스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한다면 현재 구간은 5일선이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5일선이 올라갈 때까지 어떻다? 음봉주정으로 일시적인 음봉주정이 나올 수가 있다. 5일선이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그 다음에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다다음 날이라든지 밑꼬리 달린 형태로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 앞전 고점 때까지의 거래량보다 이때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거잖아요. 맞죠? 21선 넘기는. 그러면 앞전 매물을 다 먹어버리는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위에 악성 매물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 뭐다? 추가 시세가 나오면서 1385원도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추후에 뭐 바로 뭐 장대한봉이 나와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옆으로 기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1385원을 돌파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거래량 보면 티가 나죠. 이 앞에 있는 악성 매물 다 먹어버렸다는 소리니까 조만간 1385원도 넘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차트 베이스만 봤을 땐.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근에서 장대한봉이 한번 나올 테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 시장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사인. K사인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한 종목 한 종목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전날 같은 경우도 뭐 코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소폭 이렇게 상승 흐름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더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확 급등이 나왔다기보다는 뭐 미통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미통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장중 이제 3거래일 연속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사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형주는 카카오페이하고 LG CNS 정도? 이 두 종만 보셔도 돼요. 뭐 다른 점 보실 필요도 없어.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두 종만 보셔도 수익은 크게 나십니다.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는 전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웬만해선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래서 K사인 같은 경우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제가 또 말씀드린 뒤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이런 종목은 전날도 그렇고 전날도 그렇고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결국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테고 앞전 고점 돌파도 결국 넘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시세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신 다음에 윗골이 이렇게 닿았을 때 재매수 하시는 방법도 있고, 난 전고점 돌파까지 보려면 그냥 끌고 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해한 게 K사인 시세가 나오면 보통 한컴이드도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컴이드는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한컴이드가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금일 서클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보통은 여기에 지지, 1차 지지에 1차 지지선을 좀 받쳐주는 지지를 강하게 받는 모습이지만, 전일 여하튼 5일선 먹은 다음에 이틀 전에 5일선 먹은 다음에 어때요? 5일선을 다시 붕괴시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밀릴 수 있지만 많이 밀려봐야 21선 부근, 많이 밀려봐야 61선 부근입니다. 61선 부근. 제가 봤을 때는 한 4100, 한 60원 부근이니까 한 5% 정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금일 혹시라도 하방흐름이 나와서 61선 부근까지 밀렸다. 혹시라도 금일.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왜냐면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보통 실적이 좋게 나오면 결국은 그만한 그 수혜를 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트 베이스도 현재 그 세력 이탈이 없어요. 기관 외인들이 이탈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다 매수 수급이에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61선까지 혹시나 밀리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언제든지 장대 한복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 있습니다. 한컴 미드 같은 경우는 K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끌고 가시는 거고, 혹시라도 4160원 부근 왔다, 61선 부근까지 찍었다, 그러면 2차 매수하시면 되겠죠. 한 4180원 이하로 밀렸을 때 2차 매수 감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그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한국정보통신도 역시는 나쁘지 않고요. K렛도 역시는 안정적이죠. 계속 상승 흐름이 계속 또 나와주고 21선까지 넘겼습니다. 5일선, 21선 돌파, 그 다음에 봉,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이런 봉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가 나왔죠. 또 61선까지도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연속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형태고요. 61선까지 강하게 돌파가 흐름이 나오고 또 5일선, 61선의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앞전 고점 3,920원 돌파도 빠른 이제 시일 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봐요. 그러니까 보통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다 전고점 돌파는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LGCNS 같은 종목들 보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K사인, 한컴미드, 한국정보통신, K렛. 그 중에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한국정보통신하고 K렛을 보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 좀 느릿느릿하게 올리는데 분석을 좀 오래 하느냐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브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환기 종목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전환사채가 해결되면 자본 이번에 그 자본 잠식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풀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도 기다리시면. AI 관련주는 뭐 해외에서는 뭐 AI 관련주들이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이렇게 좀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미 국내 증시는 너무 밀렸죠. AI 관련주들이 이미 밀릴 밀려가지고 부담이 없는 구간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데이터 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인에스포트도 있고요. 와이즈넛도 있고, 죄다 뭐 바닥이죠. 크게 사실 밀릴 자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젠 그 디모아 21일날 이젠 빌 게이츠 회장이 방문을 하죠, 한국에. 그래서 이거에 제가 봤을 때는 반응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그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8월 18일 매도하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그냥 다른 점 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끝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상태잖아요. 크게 빠지는 경우는 이제 7월 23일 날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뒤에 이젠 7월 28일 날 다시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온 거 봐서는 죽은 건 아닙니다. 일단 상반까지는 한번 추가 시세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금일 같은 경우 만약에 21선 넘긴다, 그러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5일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가감히 정리하십시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한 6,150원 이탈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가감히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바로 반응이 안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보통 이런 경우는 반응이 나올 수는 있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좀 이렇게 보는 만큼 이 점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JO.JO는 뭐 이틀 연속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보통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바닥이에요. 보통 바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메가터치로 그렇고, 상대론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상대론적으로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이죠, 대형주에 비해서. 그리고 엔캠, 뭐 엔캠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오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날 때 이제 바닥에서 추천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냥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이미 매도하신 시청자님들 꽤 많으실 거라 봐요. 코스모 신수제도 그렇고.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 시청자님들께서 수익 나는데 어떻게 정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일단 보유하시는 관점이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말이 잠시 끊겨가지고. 그리고 A 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지만 일시적인 실적 흐름이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실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주가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전고점 돌파는 나올 수가 있다. 나올 가능성이 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미 왜냐면 대장고량이 이미 매수세가 이미 강하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300일선을 최근에 또 돌파름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일시적으로 무너진 상태지만 결국은 주가가 좀 이젠 이런 그 실적에 대한 이런 흐름이 어쨌든 그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일시적인 악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 흐름이 지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상방으로 또 그 상승의 우상향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된다면 결국 앞전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FW 같은 경우도 거의 바닥은 찍었죠. 실적이 좋게 안 나와도 실적이 좋지 않아요. 역시나 다른 그 2차전지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시총주들이 수급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이제 그 오히려 내려가기보다는 유지하는 격이거든요. 이제 뭐 이미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밀린 격에서 옆으로 기다가 아이비전 웍스 있죠. 아이비전 웍스처럼 강하게 상방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하게 상방 슈팅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하셨다면 기다리셨다가 강하게 상방으로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 관점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지수적으로 밀지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는 형태잖아요. 대형거래이 진짜 역대급 대형거래이 터지면서 앞전고점 돌파 나온다는 거라서 결국은 이거는 의도적인 흔들기죠. 의도적으로 그냥 흔들어 버려서 개인 투자자를 매도한다. 그럼 다시 끌어올립니다. 보통 이래요. 보통 다시 끌어올 확률이 크니까요. 차분히 홀딩하신 관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매수하셔서 기다리시면 결국 상방으로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VM 같은 경우도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앞전 신고가가 나온 형태의 이제 상한가는 결국은 옆으로 기더라도 35,850원 이 상한가 부분은 돌파름이 강하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으로 기는 거 크게 의미 두지 마십시오. 옆으로 뭐 기다가 뭐 이렇게 또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양 잡고 앞전고점 돌파는 넘깁니다. 이런 형태 상한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한가죠. 앞전고점 돌파 넘기는 상한가 이후에 추가 시세 없이 밀었잖아요. 이런 형태는 거의 뭐 하방으로 놀다가 상방 돌파 나옵니다. 결국은 나와요. 시간 흐름을 좀 지켜보면 머지않아서 나온다. 보통 K옵션을 예를 드는데 K옵션 같은 경우도 상한가 치고 밀렸죠. 그대로 추가 시세 없이 민 다음에 한 달 만에 바로 앞전고점 돌파 넘겼거든요. 이거를 만에 넘겼습니다. 한 달 정도 조정 흐름 나온 다음에 이거를 만에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럼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뭐 OLED 관련주죠. 근데 저는 뭐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을 자르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 다른 OLED 관련주, 주도했던 OLED 관련주들이 오히려 많이 밀렸거든요. 제가 전일에도 추천을 드렸었죠. 저는 이제 P&H 테크 실적이 나온 종목이 확실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PH 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유일하게. 그랬더니 다음날 제가 이날에 이제 전일 이제 말씀드렸는데 갭으로 띄운 다음에 11%까지 거의 12%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신용이 3%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신용 봤는데 3%대로 누군가 매수를 한 거죠. 근데도 시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날 이렇게 뜨고 이제 다음날 이제 수급 흐름이 돌아왔는데 시세가 12%까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종목에 진입한 이 신용 물량이 개인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력의 물량이 확률이 매우 커요. 요즘 세력들도 신용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금일도 신용 비율이 떨어지지 않은 거 봐서는 역시 뭐 매수하셔도 유의할 것 같습니다. 5일선 먹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7,150원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저는 일단 대장주격인 애들 있잖아요. 대장주가 원래 일진 디스플이에요. 근데 얘는 오히려 시세가 안 나오고 밀었더라고. 근데 5일선을 깨트리질 않았죠. 그리고 이런 이 꼬리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1107원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음봉지점을 맞았고, 그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넘길 확률에서 거래량이 또 수폭이잖아요. 이런 형태는 살짝 5일선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밑꼬리 단 형태로 순식간에 장대 한번 앞전 고점 돌파 넘길 수 있거든요. 저는 원래 전일 넘길 줄 알았거든. 근데 금일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 금일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뭐 프레이천도 마찬가지고, 프레이천도 금일 추가락이 나오잖아요. 추가락이 나오면 맥점이에요.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락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앞전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쓰리음봉이잖아요. 쓰리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량도 어때요? 전일에 이어서 또 스프게 거래량으로 터졌잖아요. 이 종목은 금일 밀렸을 때 맥점입니다. 제가 원래 전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항상 예상이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왜냐면 오레디 관련주가 워낙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런 형태는 2760원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금일 밀렸을 때 뭐다?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흐름도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나스닥도. 그리고 시간으로도 빠졌잖아요. 그럼 금일 좀 한번 한 2-3% 정도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고 금일 좀 공략해 보셔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캠은 역시나 역으로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죠.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면 하방 흐름이 크게 빠질 자리가 없어. 60일선까지 밀었기 때문에 뭐 더 빠질 자리도 없었고, 그리고 5일선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럼 금일 이런 종목은 뭐 살짝 빠진다 하더라도 밑꼬리 달고 장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앞전 고점 돌파 넘기다든지 아니면 음봉 시초가까지 간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상방으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오레이드 관련주는 금일도 역시나 좋아 보여요. 그래서 금일도 역시 공략을 좀 해보셔라. 그러니까 조선업종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조선업종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꺼림직해요. 뭐 대표적으로 1승이 좀 힘이 세죠. 뭐 현대 힘스도 마찬가지고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원래라면 사실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오히려 전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더 좋다. 부담이 적고 리스크가 적잖아요. 이미 장대 한봉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는데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공략하시고,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전 기존 종목을 하나 가져봤습니다. 풀먼입니다. 풀먼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전 고점, 어쩌면 이 고점대 물량보다 압도적인 형태로 보시면 이 물량의 거래량보다 이날의 대량 거래량이 그냥 압살을 하죠. 어쩌보면은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졌죠. 그 악성 매물, 앞전에 있는 악성 매물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여기서 물린 사람들, 이런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그냥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대형광이 터졌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밀린다라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밀린 이유를 뭐 예측해보면 뭐 이번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게 나왔죠. 순이익이 적자 전환이 좀 어찌보면 됐기 때문에, 환율 차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본업인 뭐 식품 사업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냉동김밥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크게 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건강식, HMR 시장에서 확실히 입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어찌 보면 뭐 수급이 잘 받쳐주는 장세도 아닌데다가 2분기 실적까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차트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 이때만 보더라도 뭐 결과가 나오죠. 이때만 보더라도 이 종목 매수해야 돼요. 왜냐면 앞전 고점에 있는 어찌 보면 전고점 돌파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그 매물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위에 막는 물량이 없습니다. 악성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또 확인 사살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거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 뒤부터는 대형 거량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금일 만약에 추가락이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그건 매수해야 됩니다. 저점이에요, 저점. 이게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매수해 놓으면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전 고점도 뭐 여기 고점 돌파 바로 안 나오더라도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상기하셔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과로는 봤을 때는 뭐 옆으로 좀 기겠지만 19,320원은 넘길 수밖에 없는 구제예요. 이게 거래량 때문에 안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고 금일 한번 이 종목도 추가하기 혹시 나온다면 공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